안녕하세요. 감성따블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청년의 오만함과 그 오만함을 단 한 문장으로 무너뜨린 전직 군인의 품격 있는 대답입니다. 이 사연은 단지 한 명의 외국 청년을 향한 반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가치를 조용히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시작은 유럽, 스위스 취리히 외곽에 자리한 한 조용한 숲속 작은 성에서 시작됩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 외교관, 언론인, 그리고 군사 자문가들이 모이는 포럼이 열립니다. 이름은 인터내셔널 다이얼로그 포럼. 정치와 경제, 안보와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자의 관점과 생각을 나누는 비공식적이지만 수준 높은 국제회의입니다. 이날 포럼에는 총 21명의 인물이 참석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아시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중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한 젊은 남성. 스스로를 정치학 박사과정 연구자라고 소개한 그는 30대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회의 초반 그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태국의 민주주의와 ASEAN 국가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아시아의 목소리도 유럽처럼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논리적이었고 태도는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무역과 외교로 넘어가던 그 순간 그의 말투와 방향이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를 무시합니다. 특히 저희 태국 국민은 비자조차 받기 어렵고 입국 심사에서는 대놓고 차별을 받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누군가 눈썹을 찌푸리고 누군가는 메모에 펜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포럼은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누구 하나 직접적인 반론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청년의 다음 발언이 모두를 멈춰 세우게 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까? 중국과 연합하면 하루 만에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엔 친절하고 약한 나라엔 냉정합니다. 이중적인 태도가 외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적. 말 그대로 돌처럼 무거운 정적이 회의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은 조용히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백발의 신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차드 페넌트. 전직 영국 육군 장교이자 NATO의 전략 자문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군 복무 경력 35년. 영국과 유럽연합의 주요 군사 계획에 자문을 제공한 말 그대로 군인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청년, 당신은 방금 한국은 하루 만에 박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장, 근거가 있습니까? 청년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당당한 표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건 태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과 연합하면 한국은 단독으론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의 균형은 이미 중국과 미국으로 나뉘어 있고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 속에서만 유지되는 나라일 뿐이죠. 리차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앞에 놓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약 4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국방비 규모이며 방산 수출만으로 세계 8위에 랭크된 나라죠. 한국은 K-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같은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2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전략, 신뢰까지 함께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청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차드는 곧 말을 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외교 협정이 아닙니다. 실제 작전, 지휘 체계, 군수 보급까지 연결된 전략적 동맹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2만 8천 명의 미군이 상시 주둔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자동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미국도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동맹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던 유럽 외교관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기자단 중 몇 명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리차드는 잠시 청년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전장에서 친구를 잃었고 민간인의 눈물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루 만에 박살낸다는 말, 그건 전쟁을 게임처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하루 동안 누가 죽을지 압니까? 그 도시엔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쉽게 꺼내선 안 될 말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청년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회의장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고 누군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침묵을 깨는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들은 늘 정직했고 타인을 먼저 배려했으며 문화와 언어가 다름에도 타국의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을 다녀왔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의 질서, 사람들의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긍심. 또 한 명의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은 오히려 유럽보다 더 성숙하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 성공만으로 기억될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힘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회의는 어느새 청년을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오해받고 있었는지를 바로잡는 시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선입견을 갖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리차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전쟁의 무게와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리차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국가의 명예도 사람의 품격도 그 무게를 아는 자만이 지킬 수 있지요. 그날 포럼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메모를 펼쳐 그날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설전이나 군사력 비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품격이란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자신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엔 조용히 스스로를 증명할 줄 아는 힘 아닐까요? 한국은 지금도 스스로를 낮추는 나라입니다. 늘 자신을 부족하다고 말하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눈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 위기에서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나라. 경제와 기술뿐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이 살아있는 나라. 이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리차드의 말 이후 포럼 참가자 중 한 명이 조용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웨덴 기자입니다. 몇 해 전 아프가니스탄 대지진 당시 가장 먼저 구조 인력을 보내고 의료 지원을 펼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구나. 또 다른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 경제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나라입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수십 개국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됐지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있을까요? 청년은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처음 포럼에 들어설 때의 당당함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끄러움도 깨달음도 약간의 존경도 함께 섞여 있었죠.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리차드에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한국은 그렇게 강한 나라인가요? 리차드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와 위대한 나라는 다릅니다. 한국은 둘 다 되려 하고 있지요. 그날 밤 포럼 참가자 대부분은 숙소에 돌아와 그날의 대화들을 조용히 블로그나 SNS에 남겼습니다. 한 청년의 오만함이 한 장군의 한마디에 무너졌다. 전직 장군의 품격이 나라의 품격을 보여줬다. 강한 나라는 시끄럽지 않다, 조용히 증명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회자된 말은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박살낼 수 있다. 그건 전쟁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자의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단지 청년 한 명의 오해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한국은 아직 선진국 맞나? 경제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 멀었지 않나? 하지만 세계는 압니다. 무너진 전쟁터에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나라. K문화와 K기술로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연 나라. 방산, 반도체, 인공지능, 조선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정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리차드가 말한 건 결국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도 아니었죠. 그가 말한 것은 생명, 평화, 품격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힘을 자랑하지도 않지요. 진짜 강한 나라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품격으로 상대의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가슴 어딘가에 조용한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 가진 힘입니다. 숫자로는 잴 수 없고 통계로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가 느끼고 있는 신뢰와 존중. 그건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보여준 모습들 때문입니다. 조용히 줄을 서고 지갑을 주워주고 먼저 손 내미는 국민. 그게 바로 이 나라를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든 진짜 힘입니다. 그날 청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왜 존중받는지 알 것 같습니다. 기술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하는 청년.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한국 구조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매년 쌀을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자. 아파트 복도에서 조용히 인사하며 쓰레기통을 비우는 환경미화원. 이 모든 장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를 더 높이 평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얘야,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민들이 있는 나라란다. 그 말 한마디가 다음 세대에게 자부심이 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차드가 포럼 마지막에 남긴 말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힘은 말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곳은 감성따블.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감동 하나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은 다음 감동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동과 품격, 감성따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